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유앤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15대를 들이받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잠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다시 잠적을 해서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은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사고라고 하지만 그 사고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단 15대를 파손한 사건이고요. 15대 모두 앞범퍼가 내려앉을 정도였고 그중 몇 대는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사고 정도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를 내자마자 잠적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음주수치에 대해서 측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술에 취해서 운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발생시키고 바로 잠적을 했고 하루가 지나고 관리사무소에 보험 처리하겠다 연락했지만 다시 잠적을 해서 2-3일이 지날 때까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지 몇 시간 안에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해서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추정해서 처벌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생각나는 것은 과거 유명 연예인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측정할 상황이 되니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하루가 지나서 다시 나타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건 역시 하루가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음주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국 무혐의인가 무죄인가 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유사하게 이 사건 역시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보면은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상자를 구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이며 또한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조치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도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워낙 컸고 차량 범퍼가 다 떨어지는 등 주차장 바닥에 비산물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은 도로교통법 148조에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사고 미조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도주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해 차량의 차주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 28일자로 음주, 마약, 약물, 그리고 무면허, 뺑소니 사건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대인의 경우 사건 한 건당 1억 원, 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인 피해는 없고 대물 피해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건 한 건당 7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시다시피 15대가 파손되었고 과연 이제 이걸 사건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여러 건으로 볼 것인지는 보험사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건 여러 건으로 봐야지 대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건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결국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미조치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사건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최하 7천만 원에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도주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면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사고 역시 보험 처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면은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 부담금은 부담했겠지요. 하지만 도주한 이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도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오히려 괘씸죄로 처벌에 중해질 수도 있었고 차량 안에 혹시 누가
잠들어 있었다 이러면은 도주치상죄로 그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도주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생한 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재미있었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